안녕하십니까? BTN 가족사진, 저는 오계윤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 직장을 가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요. 자격증도 따고 소위 말하는 스펙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결혼 앞에서 부부 생활, 자녀 양육, 재산 관리 등에 대해 배운 적은 없고요. 또 그리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지요. 자,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이란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둘이 만나는 것이다. 네, 남편과 아내라는 삶의 동반자를 만나 그 여정을 함께하며 서로 이해하고 지지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결혼 생활의 핵심이 아닌가 합니다. 자, 삶의 정답은 없다고 하죠. 물론 결혼 생활 역시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그래도 노력하는 자에게 언제나 웃는 인생은 찾아올 겁니다. BTN 가족사진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조금 특별한 분이십니다. 바로 예비 신랑이신데요. 국민의힘 김동욱 시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과 함께하는 가족 이야기 그리고 새 신부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가족사진 오늘 모실 손님은요. 참신한 새 얼굴입니다. 국민의힘 강남구 최연소 시의원 김동욱 시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BTN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강남구 제5선거구 서울시의원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지난 2년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소문으로만 듣던 엄마 친구 아들을 이렇게 BTN에 모시게 됐습니다. 의원님, 굉장한 재원이세요. 보니까요, 버클리, UC 버클리죠. 정치학 학사, 또 서울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하셨고요. 그리고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박사 과정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강남구 최연소 서울시 의원이신데요. 어떻게 부모님께서 이렇게 반듯하게 훌륭하게 아드님을 키우셨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되게 책임을 많이 부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되게 할 수 있는 만큼 너가 해라 라고 되게 독려를 많이 해주셨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농구에 되게 빠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부가 아니어도 너가 좋아하는 길이면 늘 응원하고 격려하겠다, 지지하겠다라고 해주셔서 그냥 늘 보내주시는 그냥 사랑과 응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돼왔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보상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 보상이 어떤 보상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퀘스트라고 퀘스트를 깨면 네. 그만큼 제가 원했던 거, 예를 들면 뭐 이거를 하면 뭐 너가 좋아하는 뭐 피자를 사줄게, 어렸을 때는. 네.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합리적인 선에서 발전을 해오면서 저도 그게 참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싶어서 그냥 저도 따르고 저를 믿어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워낙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요.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아셨기 때문에 그 동기부여, 그 퀘스트도 잘 던져주셨던 게 아닌가 합니다. 자, 의원님 학창 시절 대부분 미국에서 보내셨나요?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유치원,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유치원 때까지는 이제 있다가 네. 이제 아버지가 미국에 발령이 나시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초까지 이제 LA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중에는 공립학교를 다니고 주말에는 남가주 한인학교였나 아무튼 거기서 한글을 배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아, 유년기를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네. 보내고 다시 돌아왔군요. 근데 한참 모국어 발달할 시기라서 어찌 보면 왔을 때 조금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시 네.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제가 한글을 그때 음. 그러니까 할 수 있어도 네, 이제 쓰는 거를 잘 못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예. 이게 영어가 갑자기 그러니까 유치원 때 배워도 음. 초등학생 때 진짜 적기, 그러니까 연령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적기가 됐을 때 네. 이제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한글을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사실 그게 익숙진 않거든요. 음. 그래서 한국 와서 조금 한 2달 정도 힘들었는데 네. 그래도 잘 적응해서 예, 뭐 한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부러워요. 자, 학교 생활 적응하는 거 어렵진 않으셨나요? 예.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음. 이제 한국에 오면 이제 그 집 근처로 배정을 받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대곡초라고 집 바로 옆에 배정을 받았었는데 거기서 한 달 반 정도를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은 이미 한글을 잘하는데 그쵸. 저는 예. 영어만 잘하니까 영어 수업 시간에는 너무 잘하는데 나머지 수업을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거죠. 힘들어요. 예. 그래서 따로 뭐 한글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TO가 나서 다른 학교로 이제 편입을 해서 이제 영어 한글 반반 하는 학교로 아, 초등학교를 거기서 다녔습니다. 예. 오히려 조금 적응하는데 수월하게 잘 예, 부모님께서 신경을 또 써주신 게 아닌가 합니다. 자, 아들의 관심사라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적인 믿음 그리고 지지를 아끼지 않으셨다. 앞서 잠시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들어볼까요? 가장 좋은 예시가 이제 농구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중학생 때는 이제 한국에 있었으니까 네. 이제 중학교를 다니면서 길거리 농구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3대3 농구. 예, 지금은 많이 뜨고 지금도 피바 공식 종목으로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동호인들이 즐기는 정도의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활동을 하면서 팀도 꾸리고 이제 반장인데 공부는 안 하고 농구만 해도 되게 지지를 많이 해주셨고 중학생 때. 네, 예. 그다음에 고등학교 진학해서는 농구 대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학생들을 위한 대회를 또 열고 싶다 해서 제가 따로 막 후원사 찾으러 다니고 이랬던 야. 기억도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한 번도 뭐 공부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고 단지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이면 네. 확고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덕분에 그 추억이 많이 제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범하신 부모님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한창 이 공부에 매진해야 할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들이 농구에 관심이 있었고, 예, 그 3대3 길거리 농구, 예, 그거에 굉장히 열심히 하니까 그걸 또 밀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농구 심판 자격증이 취득했다. 이게 언제 취득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고등학생 때인데 야, 그 당시 이제 한국 동아리 농구 연맹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특강 같은 거를 아마 연세대학교에서 했던 것 같은데 야. 거기서 참가를 해서 이제 필기 실기를 봐서 이제 3급을 받았어요. 근데 네네. 그게 뭐 쓰임새가 별로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제가 심판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휴. 어렸을 때 꿈이 약간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성취감 그리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죠. 예, 대단하십니다. 실제 농구도 좀 잘하세요? 제가 대학생 때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 학교 가서 미국 학교에서 그 농구부 벅산이라고 농구부가 있었는데 거기 농구부 회장도 맡고 그 당시에는 제가 좀 슬림해서 더 잘 뛰었는데 네네. 지금은 한 27대 이후로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워낙 또 하시는 게 많아지고 그 이후로 이제 공부에 더 매진을 하게 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한국 교육 또 미국 교육, 양국의 그 공교육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좀 비교를 해주시면요. 뭐 직접적인 비교는 사실 어렵지만 제가 느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그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냐인 것 같아요. 책임의 범위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된 행동은 저한테 그 책임을 물었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뭐 동료 친구들이나 네네. 아니면 뭐 기타 관계자분들이
너는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직언을 해주고 바로 잡아주는 게 있었다면 네네. 한국에서는 그게 아이니까 그러니까 포용을 해야 되는 환경이 더 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게 옳고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 단지 그냥 문화적 차이인 것 같은데 약간 우리나라는 뭐 법으로 치면은 촉법소년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은 사실 이제 촉법소년이란 그 제도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 책임성을 좀 더 부여하는 느낌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가장 부러운 게 우리 미국 학생들은 그 공부를 한국 학생들만큼 그렇게는 안 하는 것처럼 그쵸. 보이거든요. 네, 그쵸. 정말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똑같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공부 학업에 시달리는 우리 학생들에 비해서 미국은 아무래도 좀 더 다양한 활동을 존중해주고 네. 장려하는 분위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조금 도입이 안 될까요, 의원님? 그게 그 가장 음. 저도 참 안타까웠던 게 저도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한국에 있었으니까 이제 입시학원을 다녔거든요. 네. 근데 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 정시를 하면 딱 수능 공부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수시를 하면 내신 신경 쓰고 뭐 특별 활동들 신경 쓰고 이 맞아요. 정도인데 예. 미국의 대학 입시는 사실 많은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도 있어요. 한국은 수능을 한 번만 보지만 미국은 이제 매달 열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최소 두세 번, 뭐 최대 네 번까지는 볼 수 있게끔 해주는데. 좋은 점수로 하나요, 그러면? 네, 그 이제 중에서?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하이에스트 컴바인이라 해서 네 번 중에 가장 높은 점수들을 기록하게 해줬어요. 기회가 여러 번 있네요. 네, 그건 그 SAT가 그랬었고 대신에 특별 활동들이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그리고 내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요. 그래서 약간 육각면체로 치면은 약간 올러라운드 플레이어를 원한다면 약간 한국은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조금씩 또 입시 제도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 언젠가는 꼭 다 같이 똑같은 학과 공부에 매진하지 않고 각자의 장기를 살릴 수 있는 우리나라 교육도 그렇게 바뀔 수 있길, 이번 기회에 한번 바라봅니다. 자, 정치학을 하셨습니다. 전공하셨어요. UC 버클리 학사, 또 서울대 석사를 하게 되셨는데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정치의 꿈을 가지게 되셨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이렇게 뜻을 세우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저희 조부모님께서 이제 정치 영역에 좀 계셨었고,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도 그러셨고, 친할아버지께서도 이제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네네. 확실히 그러니까 행정이나 입법 관련해서 관심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치 활동을 이제 멀리서나마 이제 할아버지 활동들을 보면서 네. 적어도 내가 이론적으로 좀 완벽해지고 싶다. 어린 마음에 내가 토론을 해도 이론을 기반으로 토론을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고 특히 이제 미국에 있다가 그 이론들을 배우면서 이게 괴리는 좀 있지만 적어도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네. 자, 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론부터 제대로 공부하자 했던 그 정치를 진짜로 하게 되셨습니다. 처음 정치와의 인연 어떻게 시작되셨는지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다양한 걸 해보려고 좀 지원을 했었어요. 예를 네. 들면 뭐 당 대변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당시 공모를 해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뭐 아쉽게 안 되고 다만 이제 저희 대선 때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청년 보좌역을 뽑았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선발이 됐고 선발이 돼서 이제 저랑 이제 박민영이라는 친구랑 오철환이라는 친구랑 셋이서 쇼츠라는 거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성과도 잘 나오고 인기도 끌어서 되게 셋이서 열심히 했던 걸로 하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야, 참 실력에서는 또 빠지는 게 없는 분이신데 이게 운까지 또 잘 합세가 된 것 같습니다. 제11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5선거구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
되셨어요. 예, 무투표 당선. 8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들었거든요. 당시 소감이 어떠셨는지. 예. 우선 되게 과분하고 관운이 많이 따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만 저는 되게 아쉬웠던 게, 물론 기분은 좋지만 제가 제 스스로를 유권자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어필할 수 기회였고, 있는. 예. 특히나 이제 대선 때도 올라가서 선거 운동을 해봤지만 제 스스로를 위한 선거 운동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야 저도 많이 알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아시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도 많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고, 이제 투표로 한번 돼보고 싶었는데, 이제 막상 그렇게 되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좀 많이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주간의 두려움, 예, 어떻게 생겨난 말인가요? 그게 이제 무투표 당선이 선관위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즉시부터 당선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행동들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인사하면 안 되고, 어디 가서 뭐 명함을 줘도 안 되고, 까다롭군요. 네, 선거운동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올스톱이 되니까 괜히 말실수를 하거나 행동을 조금이라도 잘못했을 때 이제 꼬투리가 잡히거나, 야. 이제 그러지 않도록 2주를 좀 굉장히 조용하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2주간의 두려움이 많네요. 자, 그 기간을 잘 견디고, 자, 오늘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의원님이십니다. 자, 국회의원을 지내신 외할아버지께서 여전히 또 건강하시다고요. 자, 대를 이어서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된 손자를 함께 바라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시의원이 된 손자에게 할아버지께서 무엇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지. 예. 아니, 항상,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항상 겸손해라. 겸손해라. 네, 그냥 그 겸손, 그리고 피곤하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피곤하면 안 되나요? 피곤해도 되지만 이제 피곤하다라고 말을 말을 뱉지 하면서 말라. 그렇게 나쁜 습관을 들이지 말라. 그래서 굉장히 겸손, 존중, 배려 이런 거를 지난 한 30년간 들으니까 그래 맞아, 그게 좋은 거지, 그래야지,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조언이나 말씀을 그렇게 끊임없이 듣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던가요, 의원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거고, 네. 이제 할아버지께서도 그러니까 젊으셨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축적해온 경험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손자나 손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더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근데 그렇게 아끼는 손자한테 말씀해 주실 정도면 진짜 심사숙고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겸손해라. 그리고 피곤하다. 이외에 또 부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해요. 예,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말 쓰고 또 자녀분들에게도 좋은 이야기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최초 또 최고의 지지자 부모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셨죠? 당선되셨을 때. 예, 부모님 어떤 반응이셨는지. 되게 근데 처음에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젊은 나이에 과격 의원이 되면 오히려 이제 공무원분들 상대할 때나 민원인분들 상대할 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더 깊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아들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정작 진짜 내게 동을 할 수 있는지는 부모님도 모르시니까. 네. 그래서 그 우려를 좀 씻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역 현안도 다 둘러보고, 해결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되게 잘 되고 있어서, 그래도 지금은 되게 뭐 예나 지금이나 엄청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자, 앞서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올 9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십니다. 미리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MZ세대 정치인의 또 연애 이야기 궁금합니다. 두 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이제 제가 군인 때 소개를 받았는데, 네네. 제가 복무할 때는 3시간 핸드폰 사용이 돼서 이제 소개를 받았지만 제가 딱 그때 코로나
터져서 네네. 휴가가 이제 통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어디 좀 기다려 달라, 네. 어디 가지 마라 이렇게 해서 계속 붙잡아 뒀는데 이제 처음 휴가가 풀렸을 때 처음 보게 돼서 이제 그 전에 사귀자곤 했고 서로 정보만 가지고 연애를 하다가 지금까지 온 게 아, 그럼 되죠. 전화 통화로 연애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와. 오히려 MZ세대, 원래 MZ세대가 그런가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아니라. 너무 이뻐서 처음에 그래서 야. 그렇게 음. 질렀죠. 왜냐면 제가 그때 군복무가 6개월 남았었으니까 야, 잡아야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 놓치면 안 된다. 네. 근데 진짜 지금 연애한 지 딱 4년 야. 다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게 저도 신기합니다. 아니, 그럼 군인 신분인지 알고 여자친구분께서는 처음에 만나신 건가요? 처음에 제가 거짓말 군인 아니라고 자유의 몸인 척. 그냥 뭐 바쁜 척. 그렇죠. 왜냐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이니까 네. 처음에는 그죠. 예. 근데 이제 제가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됐네요. 좋습니다. 자, 예비 신부님께서는 이제 정치를 하는 이제 예비 신랑에게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예. 사실 정치의 지읒자도 모르는 친구라 이제 좀 갈등이 처음에 당연히 있었죠. 예를 들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영역이고 왜냐면 맞아요. 정치 저관심층한테는 굉장히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특히나 그쵸. 이미지가. 몇 년 전만 해도 정치인이라는 항목 자체가 그렇게 크게 환영받는 직업군도 아니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응원해주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네. 오빠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말해주고 되게 격려 많이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피어난 사랑입니다. 자, 꿋꿋하게 잘 지켜왔는데요. 그런데 정치가 두 분 사이에 실연이 된 순간이 있었다면서요. 실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공천을 접수하는 날이 제가 마지막 날이었는데 네네. 그날이 이제 기념일이었어요. 아이고야. 근데 실연인데요. 제가 5시 마감이었는데 저녁을 같이 먹자 한 7시 반쯤 했는데 이제 서류를 딱 그때 번호표를 뽑으니까 마지막 순번이니까 이 서류를 접수할 때까지는 3시간 반 정도가 걸렸어요. 야. 그러니까 8시 반에 제가 접수하고 나온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오니까 이제 식당은 못 가고 예약도 못 지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니까 한 9시 20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냐. 그래서 네. 나도 몰랐다. 근데 진짜 미안하다.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풀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게 제 직업군이 될 줄은 사실 몰랐던 거죠. 둘 다. 그렇네요. 예. 그래도 그때 이제 잘 되고 난 다음 이제 또 좋아하시던가요? 네. 그 뒤로는 이제 되게 좋아합니다. 예. 자, 부모님의 인생에 있어서 아들보다 소중한 건 없었습니다. 항상 본인의 안위보다는요, 또 아들의 내일이 먼저이셨던 부모님이셨을 텐데요. 혹시 유학 생활하면서 연락은 부모님과 어떻게 했을까요? 뭐 이메일을 주고받으셨다든지 아니면은 그때도 화상통화 많이 하던 시절인가요? 그 당시에 스카이프라는 게 있었는데 스카이프는 안 하고요. 그때는 카톡이 없을 때니까 그렇죠. 그 00700을 활용하시거나 국제전화. 예. 저도 이제 그 당시 폴더폰이었으니까 흑백으로 그래서 전화 그냥 통화하고. 한 3, 4일마다 한 번씩 드리고 그렇다면 직접 글로 편지를 써보신 적은? 생신 때 빼고는 없어요. 생신 때 네, 카드 생신 때. 정도. 네. 좋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사실 예비 신부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 표현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에 앞서 오늘날의 의원님을 존재하게 한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부모님께 지금 방송을 지켜보고 계실 부모님께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사실 되게 쑥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을 부모님으로 두어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두 분을 부모님으로 두어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이고 잘 적응할 수 있는 상황 판단 능력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을 부모님으로 두어 지난 시간도 행복했고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큰 존경과 사랑을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두 분의 아들임에 항상 자랑스럽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와, 두 분의 아들임이 항상 자랑스럽습니다. 그 표현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흐뭇하고 너무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자, 부모님의 그 지긋한 정성 속에 오늘의 김동우 의원님이 존재했다면 예비 신부와의 그 반짝이는 사랑 속에 또 오늘의 의원님이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자, 군 시절 이렇게 막바지 연애를 하셨고 뭐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화 자주 하셨겠죠. 네. 그쵸. 이제 불출될 때 할 수 있고. 역시나 또 편지를 좀 정식으로 써본 적은 뭐 없습니다. 생일 때. 역시 생일 때. 아니면은 이제 짧은 쪽지로 남기거나. 메모 정도로. 예, 메모 정도. 예. 자, 대선 기간 동안 59초 참신한 쇼츠로 국민의 시선을 끌었던 의원님. 예비 신부를 위한 오늘 편지에는 과연 어떤 마음을 담으셨을지 궁금합니다. 김동욱 의원님의 9월의 신부에게 띄우는 편지입니다. 주희에게 연애 초반에 군인 신분의 나를 믿고 지금까지 뜨겁고 행복하게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 둘 다 알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다툼도 많았는데 나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도 좋지만 상대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알아달라 했을 때 큰 깨달음을 주어서 고마워. 2년 반 동안 2년 반 전에 안내자로서 선봉에 서겠습니다를 함께 이제 지켜줬었는데 그렇게 내 자리를 지켜줬었는데 어떤 그 쪼그려 앉아 있는 너의 모습 보면서 그 촬영을 해주는데 내가 무엇을 해도 나를 믿어주겠다는 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됐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의정 활동도 학업도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읽어가는 일도 나에게 준 사랑과 응원이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잘 해냈을 거라는 의구심도 조금 들어. 그래서 나에게 연인이자 친구이자 평생의 동반자로 와줘서 정말 고맙고 허리골절로 지난 2주간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함께 결혼 준비 해줘서 되게 고맙고 언제나 늘 서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를 꼭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어. 사랑해. 네, 예비 9월의 신부님께 띄우는 편지 잘 들었습니다. 그 허리골절이 있으셨나 봐요. 네, 최근에 다쳐가지고 그래도 지금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2년 반 전에 뭐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도와주신 적이 있으셨나 봐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생활을 시작한 거는 이제 진짜 한 2년, 한 2개월, 3개월 돼가지만 네네. 처음에 어플라이를 했을 때, 처음에 지원을 했을 때 이제 동영상을 찍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그 당시도 코로나가 있어서 안내자로서 선봉에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촬영을 이제 아이폰으로 해주는데 이제 계속 쪼그려 앉아있고 3시간을 계속 버텨주고 있는 거 보면서 진짜 되게 내가 뭘 하든 그 이유가 있겠지라는 말이 틀리지 않는구나. 진짜 좋구나. 라는 감동적이네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역시 또 믿음과 지지를 보내주는 예비 신부님이시군요. 자, 오늘 방송 아마 외할아버지 부모님께서도
흐뭇하게 바라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을 것 같으세요? 외할아버지도 그렇지만 저희 친할아버지도 네네. 지금 암 투병 중이신데 엄청 자랑스러워 해주세요. 친할머니도 네. 그러시고. 그래서 그 두 분께도 너무 똑같은 말씀 해주세요. 겸손하라고. 아, 그래서 되게 자랑스러운 손자로 자랄 수 있어서 되게 좋고요. 되게 그 초심 잃지 않고 뭐 조부모님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뭐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실망을 안 시키도록 더 정진하고 더 참신하게 생활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저희 가족 사진 함께 하다 보면요. 또 가족들의 사랑 이야기 하면서 참 감사한 분들 굉장히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의원님께서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가족 얘기로 편안하고 잔잔하게 할 수 있게 마련해 주신 불교TV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 가장 감사한 게 물론 제 말씀드린 대로 조부모님도 감사하고 부모님도 그렇고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감사하지만, 특히 의정 활동하면서 저에게 늘 신뢰를 보내주시는 유경준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학업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우리 지도 교수님 소영석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 외에도 저를 키워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 마음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언급은 하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제 의정 활동을 도와주시는 우리 송수진 정책지원관님께도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일이 호명하지 않아도 이제 어른분들은 다 저를 아껴주실 거라 믿고 그렇게 양해를 먼저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대치 1동, 4동, 도곡 1동, 2동 지역 구민을 위해 지난 시의원 선거에서 제시하셨던 공약과 함께 앞으로의 주요 현안이나 또 추진 과제가 있다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처음 당선될 때부터 이제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 그 GTX C 노선이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재 도곡 1동에 그 출입구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주민 편의에 맞춰서 그 출입구를 맞춰서 좀 좋은 결과물을 뽑아내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제 동네 네 개 동 다 고령층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네네. 이제 이동할 때 좀 불편해 하세요. 좀 외부에서 봤을 땐 부촌이어도 낙후된 부분도 분명히 더 있고, 맞습니다. 특히 대치 사동에 예. 더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좀 보행 수단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아니면은 그 도로 그 무단 횡단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게끔 맞어요. 예.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방호 울타리 같은 걸 또 설치를 다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교통 흐름이 사실 학원가라서 교통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교통 흐름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경찰서 측과도 협의를 잘 해서 차선 조정도 하고 신호 체계도 좀 바꾸고, 예. 그래서 여러모로 오가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그 내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살아가는데 그 편리한 점, 또 불편한 점, 혹은 그 안전까지 아주 세세하게 정말 들여다보시고 신경 쓰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보람 있던 의정 활동 꼽으신다면 어떤 활동 생각나세요? 제가 그 시의원 되고 나서 조례 3건을 제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만든 건데, 네네.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서울특별시 게임산업진흥조례라고 이제 17개 시도 중에 서울시가 없는 거예요. 그 조례가 게임산업 관련 발전할 수 있는 조례가. 근데 네. 최근에 우리나라가 롤드컵도 우승하고 그다음에 아시안 게임도 금메달을 땄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뿐만이 아니라 게임 업계와 같이 나아가는 산업 중에 이제 요식업계 아니면 관광업계, 숙박업계 이쪽도 다 호황이 되거든요. 게임 네네. 업계가 살면. 그래서 이게 연계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도 이걸 선도했으면 좋겠다. 지금 부산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큰 의의를 두고 싶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래 전략
그 과제 발굴 조례라고 그것도 이제 서울시가 물론 지금도 단기나 중장기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네. 확실히 지금 뭐 인구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렇죠. 했습니다. 물론 네. 지속 가능 발전 조례가 있긴 한데 아예 미래 전략을 탐색하고 발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서 이번에 그것도 특위를 이번에 양당 합의로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위에 이번에 위원장도 맡게 돼서 충분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이제 업무 보고 받으면서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무차별 범죄 예방 및 지원 조례라고 이거는 제가 전국 최초로 발의는 했지만 예. 통과가 가장 먼저 된 건 이제 경기도 의회예요. 근데 최근에 작년 여름부터 묻지마 칼부림이 많이 일어났지만 굉장히 법적으로 이제 공공 장소에 이제 정의가 무엇이냐가 상위법령에 잘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거를 좀 체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무차별 범죄라는 게 2인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성립되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혼자 다니다가 뜬금없이 혼자 피해를 입으면 이게 과연 무차별 범죄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건 충분히 보완을 하고 충분히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겠다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수정안으로 통과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조례가 지금 처음 만들면서 그만큼 의의도 가지고 필요성도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저 역시 굉장히 뿌듯하고 정말 필요한 그 조례들 의원님 정말 큰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가족사진 시그니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기평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간의 의정 활동들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 50점 주겠습니다. 50점이요? 네. 너무 박한데요. 그 나머지 50점 잘 채우려고 앞으로 2년 반을 잘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마음 같아서는 한 75점 정도는 주고 싶은데 75점. 근데 스스로 더 채찍질하고 더 동기부여 되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자 50점이라고 했습니다. 또 할아버지의 그 겸손의 미덕을 또 생각하신 게 아닌가 합니다. 자, 그 50점 이제 앞으로 채우셔야 되는데요. 또 앞으로의 계획, 포부, 50점을 채울 수 있는 만한 계획들이 있으신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지역 기반의 시의원이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 기존에 있던 민원들이나 안건들 말고도 더 포용이 필요하시고 더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불편함이 있는지 해서 지역 활동을 좀 더 연계를 당연히 해야 될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 전체로만 놓고 봤을 때 사실 그러니까 제 선거구 말고도 강남구 자체가 재정 건전성이 좋다고 조금 더 지원을 좀 덜 받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서울시 전체가 다 잘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에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사업 기조를 하고 있지만 네. 이게 약자의 범위가 좀 모호하지 않도록 잘 아까 말씀드린 미래전략과 잘 연계해서 서울 시민 모두가 960만 모두가 조금 더 삶의 질이 좀 개선되고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더 발굴하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그 바라시는 모든 것들, 일사천리로 승승장구하시면서 잘 이루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 9월에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경험해 보니까 좀 크고 잦은 다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들 그러시나요? 모쪼록 행복한 결혼 준비 잘 하시고 또 신부님과도 또 행복한 사랑 잘 키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맘때에는 또 한 해 잘 보내기 위해서 새롭게 결심도 많이 하는 시기인데요. 자, 새해 계획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단계적인 계획,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막연한 먼 미래를 상상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이룰 수 있는 즐거움, 행복을 찾아 추구하는 것이 또 계획을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BTN 가족사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손님과 함께 새로운 가족사랑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